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 진행을 맡은 전혜경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소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하락장 분위기 반전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여러분 저희 전문가님 그리고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잘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그리고 칼리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다들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오늘 좀 증시가 우울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김정철 본부장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반전했어요, 오늘. 오늘 코스닥 1.20% 급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전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우울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오늘 아침까지만 우울했는데 아침 이후에 시장을 안 보신 것 같은데 오후에 점심시간에 다시 다 반전했거든요. 지금 코스닥 지금 1.12% 급등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얘기 드렸던 게 연휴 직전에 이렇게 우리가 꼭 장을 우리가 매수할 종목이 있다면 연휴 직전에 우리가 좀 배팅 걸어보자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게 지금 이제 좀 맞아 떨어진 것 같고 오늘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는 이미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TV 방송 보실 때가 9월 30일이거든요. 9월 30일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9월 30일, 10월 1일 이때쯤 이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우리가 지금 녹화하는 거는 9월 27일입니다. 9월 27일이니까 지금 추석 연휴 전이죠. 연휴 전인데 오늘 마지막 거래 연휴죠. 마지막 거래일인데 지금 막판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것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지금 보시면은 일단 셧다운인데 셧다운 될 거냐 안 될 거냐 뭐 이런 건데 2024년 회계연도가 2024년 회계연도의 첫 번째 날짜가 10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회계연도가 왜 2023년 10월 1일이죠? 그런 것까지 설명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2024년 새 회계연도, 미국의 새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10월 1일부터 시작인데 10월 1일부터 예산안이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셧다운이 될 거 아니냐. 근데 통상적으로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운영에 차질이 없게 만드는데 현재 임시 예산안마저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로 싸우느라고 내년 대선 때문에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5주 가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한 데 가서 지지한다고 파업을 지지한다. 왜 이 노동자 투표가 중요하니까요. 미시간주가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미시간주가 선택한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그럼 미시간주가 그 2차 전지 중국 공장부터 시작해서 한국 공장들이랑 다 그쪽으로 몰리는데 지금 그쪽이 디트로이트랑 이쪽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 미시간주 표심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대통령 운명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저는 대통령이 파업 지지하는 거 처음 봤어요. 파업 지지한다고. 네. 근데 왜냐면 표가 중요하잖아요.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공화당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가지고 12개 예산안 중에 1개만 합의가 됐는데 근데 저는 그 생각이에요. 재정책임법 때문에 임시 예산안은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때쯤에는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넘어갔고 신용평가사들마저도 협박하고 있잖아요. 너네 이거 통과 안 하면 신용등급 떨어져. 그럼 이제 나중에 신용등급 떨어지잖아요. 그럼 누가 역풍을 맞냐면 공화당이 역풍을 맞아요. 공화당이 예산안 통과 안 시켜줘서 결국 이렇게 된 거다가 되기 때문에 그럼 공화당은 엄청난 역풍을 맞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역풍 맞으면 지금 대통령 선거 내년 장담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은 저는 요건 통과되지 않을까 임시 예산안으로. 그리고 오히려 만약에 셧다운이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호재예요. 왜냐하면 셧다운 되면 금리 인상 물 건너갑니다. 왜냐면 당장 지수 급락할 건데 당장 지수 급락하고 셧다운 됐을 때 연방정부 셧다운 폐쇄되면서 거기에 따라 발생되는 일자리들이 다 없어질 텐데 그럼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게 그거는 당연한 거고 고용 지표 안 좋아지면 서비스 물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셧다운 해도 어차피 단기 충격 이외에는 없다. 셧다운 갈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좀 괜찮지 않나라는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PC인데 8월 PC 지표가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때쯤에 8월 PC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 전날 나왔을 거예요. 자, 헤드라인은 전월 대비해서 0.38%,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전망하거든요. 3.4 나왔다. 시장 오릅니다. 시장 오른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3.3 나왔다. 급등이에요. 3.2 나온다. 급등.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호는 0.14하고 3.80 생각하고 있는데 3.80 3.80에서 3.7 앞에가 3.7 보였다. 그냥 묻지마 매수.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3.8이 넘어갔다. 그럼 좀 이제 좀 고민해봐야 돼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7월 PC 같은 경우는 서비스 물가에서 레크레이션 물가가 엄청나게 강했어요. 이거 일회성입니다. 레크레이션 물가가 일회성이거든요. 8월에 레크레이션 물가가 많이 반영됐냐? 8월에는 레크레이션 물가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던 걸 생각해 보면 미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인 PCE를 우리가 볼 때 PC에서 어느 정도 해답이 나올 거고 여러분 이 방송 보고 계실 때쯤 이미 PC가 나왔을 거고 우리나라 장은 안 열렸을 거니까 이 PC에 대한 해석을 제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때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 숫자가 몇인데 거기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거라는 거 그걸 좀 얘기를 드릴 거고 우리는 이미 요게 조금 잘 나오지 않을까 유리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매수로 좀 들어가서 추석 연휴를 지나겠다라는 심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지금 공화당 유지는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랴부랴 어제 그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하는데 왜 갔냐. 트럼프가 오늘 간다고 하거든요. 먼저 하루 전에 먼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 좀 치열하다. 지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약간 정치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C 지표를 주목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PC 지표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 같이 확인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단에 샵 3989 번호로 주잘백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PC 지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칼리 전문가님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네, 사실 지금 이거래일 정도 좀 대응을 했었고 지금 이제 수요일 날 낮에 이제 녹화인데 사실 뭐 이거래일 동안에서도 제가 이제 이전에 지난주 방송서부터 해가지고 제가 다른 팍스 방송에서도 계속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일단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상 이제 이 9월 상승장이 아닌 하락장에 대한 내용 해석으로 일단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원래 이제 조정 장세가 보여준 게 이제 9월 장세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9월 초 중순까지 이제 잘 버텨주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내만여의 날 겪고 나서 사실상 이날에 이제 낙폭만 없었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상승 흐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꺾이고 나서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계속적으로 좀 얘기 드렸었던 이제 중국이랑 우리나라 이제 연휴가 있는 이런 지금 전주나 뭐 전전주까지 해가지고 이럴 때 이제 기습적으로 전 세계가 이제 조정을 받고 나서 그럼 이번 연휴가 지나면 어떨까요? 연휴 사이 구간. 네. 연휴 사이 구간에는 우리나라랑 이제 중국 증시 자체가 이제 열리진 않으니까 사실상 우리는 그대로 멈춰 있는데 미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열려 있어요. 그럼 아까 본부장님이 지금 좀 얘기해 주셨던 부분 자체에서 오히려 호재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반등 흐름을 강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가져가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장이 열렸을 때 이제 다시금 상승이냐 하락이냐는 그때 가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악재나 호재가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를 보고 판단하셔라. 근데 제 기준으로는 지금 일단은 좀 분석했었던 내용대로 지금 잘 나와줬어요. 지금 네. 현재까지 시장이 잘 나와줬고 전체적으로 이제 눌림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적당한 선까지 가져갔다 보니까 사실상 이번 주에 조금 집중을 했었던 부분 자체는 이제 우리가 쉴 때 과연 미증시가 상승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 주 지금 좀 포커스 맞추면서 계속적으로 대행 자리값 가져갔었는데 사실상 이제 5대 악재로 여러분들 좀 봐주시면요. 지금 현재 좀 나와줄 수 있는 게 채권 그리고 이제 오일이랑 식량 자체 이제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하는 결과 그리고 미 정부 셧다운 우려 그리고 이제 파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학자금 상환 앞에서 일단 좀 본부장님이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번 FOMC 결과로 인해서
내년까지 고금리 유지가 되는 결과값 자체가 채권의 이제 금리를 계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미정부는 채권 공급을 증가시키긴 하지만 수요는 계속적으로 적다. 이런 부분들 자체가 금리 상승에 좀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차트로 좀 보시면 미국채 10년물 자체가 이제 사실상 고점 모르고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5일선 이탈 없이 지금 뭐 어제자 0.1%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탄탄하게 지금 매수세를 계속적으로 이어주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뭐 제이미 다이먼이 이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뭐 7%대까지도 뭐 금리 상승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와줬었는데 좀 그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추세로는 사람들이 이제 5%대까지는 내년까지 5%를 거의 유지한다 이런 관점 때문에 5%대까지도 지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 현재 상단에서 지속적으로 똑같이 계속 끌고 가지는 못할 거예요. 중간에 이제 다시금 눌러주거나 조정 구간 때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자리값이다 보니까 현재 단계에서는 너무 가파른 상승을 이제는 좀 기대하기에는 좀 늦었다. 여기서부터는 추가 상승에 대한 대응 해석으로 가져가기 좀 힘들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압박으로 이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원자재는 지금 이번 주에 발표되는 PC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안에 좀 영향은 가져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지금 어제자 제가 대응만 보더라도 뭐 89달러대까지 떨어졌었던 유가 자체가 91달러대까지 단숨에 다시금 돌파하는 힘을 보고 나서 한동안 이 90달러대는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자체를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는 사실상 내년에 우리가 이제 대응하는 시장에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상승 자체가 계속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악재로 다가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곡물 자체도 이제 좀 보시면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값싼 농산물이 지금 일단은 육로를 통해서 이제 동유럽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게 통로 역할만 하면서 이렇게 그냥 가져가면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뭐 폴란드나 루마니아 이렇게 중간중간 거치면서 계속 여기서 이제 판매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악재냐 뭐 지금 호재냐 이렇게 좀 다가온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저는 좀 악재로 지금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시장 보시는 거 적어도 올 한 해 기준으로 일단 보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면요. 뭐 그래 곡물이나 이제 원유 가격들 변동성 심하고 지금 상승 흐름은 이어가지만 올해까지의 이제 변동성에서는 그 영향성 자체는 굉장히 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석 연휴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휴장인데요. 미증시는 열려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어떻게 미증시가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증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한데요. 이런 영향,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하단에 샵 3989 번호로 주사백 3글자 입력해 주시면요.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대응책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메모리 반도체 풍량계라고 하는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반영이 되는데 이번 주 증시는 휴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업종 동향을 보면 최근에 안 좋은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에 따른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의 향후 전망 그리고 여기가 바닥인지 궁금하실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김정설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반도체 제가 다 못한 것도 있는데 일단 못한 거 보면 일단 반도체 지난주에 보면 TSMC 반도체 장비 납품 연기 요청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 전체가 안 좋았어요. 안 좋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되는 거 아니냐. 3나노 공정 성능이 기대 이하다. 그래가지고 TSMC가 결국 이게 사실 반도체 전체적인 악재로 반영이 됐죠. 악재로 반영됐고 하와이나 애플처럼 하와이도 애플처럼 반도체 자체 설계한다고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하고 이제 약간 대결부터 다시 또 갔는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낸드에 50% 감산했습니다. 최근에 50%까지 감산했고 마이크론 실적이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 왜냐 낸드랑 D램에서 어느 정도 마이크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3위이기 때문에 2위와 1위는 점유율만 그대로 갖고 가고 그 점유율만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한 실적이 나올 거거든요. 점유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러면 이제 보통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되면 우리가 금방 알아요. 마이크론은 근데 왜 실적을 지금 발표하나요? 마이크론은 11월 결산 법인이라 그래요. 12월 결산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 더 빨리 발표됩니다. 마이크론의 3분기는요.
정확히 마이크론의 3분기는 정확히 자 보면은 7, 8, 9가 3분기 아니라 6, 7, 8이 3분기예요. 얘네는 6, 7, 8이 3분기고 6, 7, 8, 5를 나온 거를 9월에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한 달 빠른 거고 그래서 마이크론이 3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포인트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 방송을 볼 때는 마이크론이 이미 실적 발표했을 때예요. 왜냐 이게 오늘 밤에 발표됩니다. 오늘 밤이 아니라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발표하는데 내일이면 추석 연휴 첫날이에요. 추석 연휴 첫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볼 때쯤이면 이미 마이크론 실적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적에서 요 내용이 나온지 잘 보셔야 된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통해서 업황 회복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근데 관전 포인트는 뭐냐? D램에서 ASP가 반등했냐, 에버리지 셀스 프라이스가 반등했느냐, 평균 판매 단가가 올랐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D램에서. 근데 D램에서 이건 발표를 합니다. 이건 마이크론이 발표를 해요. 몇 %인지. 요거 퍼센트를 보고 우리가 딱 확인하면 돼요. 그다음에 AI 신규 칩 관련 수요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마이크론이 AI 관련 칩을 하지 않아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과연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ASP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신규 관련 칩 수요 전망을 좋게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급등한다.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급등한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한다? 잘 나올 걸 좀 예상해서 저희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언제냐면요. 지금 오늘이 27일 지금 2시 38분이거든요. 예, 지금 종가 1시간도 안 남았어요. 저 이거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풀면서 땡길 거예요. 저희 이거 배팅할 건데 일단 마이크론은 DDR5하고 HBM 반도체에 대한 기여 효과가 거의 미미한 곳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왔다. 그럼 더 나와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더 잘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판단해보자. 그리고 이 때문에 만약에 마이크론의 ASP가 올랐는데 이게 DDR5 HBM 반도체 기여도 없는데도 ASP가 올랐다. 그러면 다른 데는 명백하게 좋아지는 반전 신호입니다. 바닥 쳤다는 신호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자, 숫자를 보면 D램 ASP가 3% 이상 나온지가 중요하다. 자, D램 ASP가 3% 이상이 나오면 앞자가 3 보였는데 소수점으로 뒤에 1 이상 보였다. 그럼 그건 매수예요. 근데 앞자가 2자 보였다.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할 거고. 예, 그리고 4자가 보였다. 급등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보다 높을 경우 관련주 공략이 필요한데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죠. 근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별로 안 좋아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나마이크론이 최근에 조정을 잘 받았어요. 하나마이크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땡땡. 야 이거 엄청나게 유명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 HBM 반도체에서는 거의 탑 히든 종목인데 종목인가요? 네. 당연히 히든 종목이겠죠. 땡땡땡땡땡이면 예, 이게 글자가 써져 있으면 그냥 종목인 거고 안 보여주고 그냥 히든 종목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5글자인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톡방에서 지금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좀 강해요. 상당히 강했던 종목. 오늘 유진테크. 자 여러분 유진테크 왜 안 가렸냐? 유진테크 지난주 종목인데 자 유진테크 볼게요. 오늘 장중에 유진테크가요. 마이너스 15%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 이거 다 밑거리로 말아 올렸습니다. 지금. 오늘 유진테크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들어보시면 유진테크 매수 얘기 드렸어요. 이미. 제가 오늘 바로 다 말아 올렸어요. 거저 먹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땡땡. 주성 엔지니어링 패스할게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이라 개인적으로 안 좋아요. 이 종목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주성 엔지니어링 관계자 여러분들 또 이 방송 보고 흥분하시면 안 되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땡땡. DDR5 기판 관련주입니다. 요것도 DDR5 많이 팔리면 같이 많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땡땡 글자 진짜 2글자예요. 이거 여러분 그냥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냥 우리 스태프분도 그냥 맞추시네요. PD님 맞추셨어요 벌써. 예,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뭐 너무 쉽다. 자, 그다음에 10월달에 KT의 거대 AI 믿음 AI가 출시합니다. 10월 초에 출시할 거예요. 여러분 그 추석 끝나면 바로 출시할 거예요. KT가. 요거 관련해서 AI 관련 이슈도 있고 20일 날 삼성전자가 테크데이를 해요. 이날 시작 발표도 하거든요. 시작 발표는 테크데이 하는데 테크데이 하면서 이 삼성전자가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내용이랑 이 밖에 HBM 반도체, AI 반도체 관련한 내용을 쏟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 KT의 AI 관련주가 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오늘 공개할 걸 그랬어요. 그냥 공개할게요. 이거 지니너스인데 KT AI 관련주거든요. 근데 KT랑 협업하고 있는 관련주인데 오늘 이게 그걸 못 참고 급등해가지고 지금 9%나 급등해버렸어요. 지금 오늘 지금 현재. 그래서 안타깝긴 한데 요거는 그냥 히든 종목이 아니고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다음 땡땡 요거 하나. 삼성 SDS 삼성전자 AI 관련주인데 삼성전자 테크데이 때 큰 한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요, 이거 진짜 이날 삼성전자가 인수액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인수액이 나오자마자 제 3자 배당 유상증자 나오자마자 레인보우 어떻게 됐죠? 주가 10배 갔어요. 나올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때 진짜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 SDS랑 얘네들이 지금 긴밀하게 지금 뭔가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무슨 분위기냐면 거의 사겠다 분위기예요, 지금. 물론 제 말이 100%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노리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시장에서 얘기가 조금 돌기 시작했다 이미. 절호의 찬스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여기까지 끝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반도체 전략과 함께 저희 히든 종목 하나 주셨는데요. HBM 반도체 관련 히든 종목 주셨습니다. 매수 전략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알고 싶은 분들 샵 3989로 주자일백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미증시에도 반도체 및 빅테크 위주가 조정이 왔었는데요. 미증시 주요 종목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일단 지금 반도체랑 지금 일단 빅테크 위주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올 상반기에 이 상승을 이끌었었던 것들 자체가 빅테크 위주였어요. 그러니까 빅테크 위주로 상승을 가져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만한 상승을 못 보여줬다 보니까 얘네는 이미 뭐 40%, 뭐 100%까지 오른 종목들 바닥대 있기 때문에 얘네는 당연한 지금 조정이 나와주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가지도 못한 종목이 지금 조정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게 사실상 정상적이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나스닥 자체는요. 제가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리지만 사실상 일단 지금 올 상승분이 굉장히 컸었던 거예요. 상승 흐름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14,000 초반대까지는 원래도 빠른 조정 자체가 나왔어야 됐는데 그 조정을 못 받아주니까 지금 현재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매도세나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최근에 뭐 계속적으로 좀 올랐었던 단기적으로 이제 좀 급등을 좀 많이 보여줬었던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고점 거의 $500 지금 대비 420 정도까지 해서 일단은 조정 자리가 지금 좀 잘 나와주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나스닥 차트랑 좀 닮았죠. 상승 이후에 이제 반등 뒤에 다시금 이 전저점을 지금 좀 도전하는 자리값.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 지금 전체적으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추세가 지금 좀 형성되고 있는데 그럼 이러한 지금 추세의 형성 자체가 지속 가능성이 있냐? 혹은 지금 좀 단기적으로 다시금 반등 가능성이 있냐? 이런 부분들은 좀 거시적인 환경 흐름 자체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악재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좀 얘기 드렸었는데 사실상 저도 이 셧다운 우려 자체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가장 강한 하락 모멘텀으로 지금 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사실상 지금 뭐 이전에 디폴트까지도 이제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막판까지 싸우다 결국에는 승인하면서 가져가는 결과를 좀 발생을 하죠. 근데 혹여나 만약에 정말 셧다운이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200만 명 이상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무소득층이 이제 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당연히 이게 이제 풀리면서 괜찮아진다라고 하면 다시금 지급이 되면서 이제 넘어가겠지만 뭐 일시적으로 일단은 무소득층이 발생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큰 타격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체가 사실상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연말에 소비 시즌이나 이제 미국에서 이제 좀 바라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 좀 맞는데 저는 결국에는 좀 재개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지금 끌고 넘어가는 내용들 자체가 좀 장기화될수록 오히려 이전과 좀 닮았다라고 좀 본다라고 하면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파업 얘기도 일단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아까도 저도 이제 좀 그 부분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이번에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정말 물불 안 가리는구나. 정말 이 파업을 지지를 하고 있는 대통령 정말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임금 인상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이제 40% 인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 우리가 지금 현재 타이트한 고용 시장 이런 부분들 자체가 결국에는 임금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불이 되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그러면 단가 자체가 낮아지기 힘들다 보니까 물가에 어떻게 보면 하락에 대한 요인으로 가져가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 더불어서 40%나 임금 인상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요. 사실상 저는 이 부분 자체가 우리가 이제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시장 자체보다는 테슬라와 이제 나머지 전통 기업들 이렇게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테슬라한테는 훨씬 더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대장으로 달리고 있는 이 테슬라의 뒤를 쫓아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의 후발주자로 지금 나와져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기술력 따라잡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릴 테지만 어떻게 보면 가격마저도 메리트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와준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러다가는 얘네 다 파산하고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봤었을 때 포드 전 CEO가 이제 좀 얘기했던 것처럼 테슬라와의 이제 기업 간의 이제 경쟁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우려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 지금 마지막으로 좀 얘기 드리는 게 이제 학자금 상환. 이 부분 자체도 사실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 연말 소비 랠리 기대 부분 자체에 이제 어떻게 보면 동력 상실 가능성이 좀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 본부장님이 좀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마이크론 실적이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의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너무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되면서 상승 원동력을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번부터 해서 추세 자체가 단기적으로 $90대까지도 지금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언급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 퀄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자리값 자체가 이제 좀 잘 버텨주면서 현재 자리값 낙폭 자체를 어느 정도 지금 좀 제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승에 대한 지금 탄력이나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다시금 증시의 반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지금 가격대 타이밍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가격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트리거가 되면서 향후 주가 전망, 향후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코멘트 주셨는데요. 퀄컴 같은 종목도 전문가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퀄컴 같은 종목 아시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매수 전략 함께 받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참여 방법 2가지 함께 하시면서 히든 종목, 매수 전략까지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실행하시고 이 QR코드 가깝게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링크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되시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샵 3989로 주잘백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전문가님과 함께 해외 주식, 선물,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 한꺼번에 확인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테슬라 3분기 차량 인도 대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면 테슬라의 차량 인도 대수가 발표가 될 텐데요. 2분기보다 낮아질 거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 2차 전지 조정의 빌미가 되기도 했었죠.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주식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파업 중인 미국 자동차 관련주 어떻게 전망 보고 계신지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일단 좀 차트를 같이 좀 보시면요. 일단 이 상승 채널 라인대를 계속적으로 현재 아직까지 좀 유지하고 있는 관점에서의 지금 단기 좀 조정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상 테슬라는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
시장의 대작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좀 눌림시마다 매수 타이밍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번에 인도대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중에 유일하게 좀 탈중국을 좀 잘 안 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 테슬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타 이제 뭐 반도체나 그리고 뭐 애플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뭐 인도라든지 뭐 동남아, 뭐 베트남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장 진출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좀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지금 좀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이 외에 지금 현재 다른 시장의 뭐 개척이랑 전 세계를 지금 다 우리가 주무를 거야 뭐 이런 지금 느낌이 좀 크게 가져가고 있지는 않아요. 충분히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 시장으로 좀 바라봤을 때 일단 좀 중국 쪽에 지금 현재 전기차 비중 자체가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선택과 집중을 좀 잘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비아디에 뭐 좀 밀려서 뭐 지금 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또 나와줄 수도 있고 경쟁을 좀 가져갈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아까도 이제 좀 설명드렸었지만 이 파업에 대한 결과 자체가 테슬라 CEO한테 정말 큰 웃음을 줄 수 있는 결과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인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요. 인도량 같은 경우가 어쨌든 지금 현재 안 좋게 나와준다라고 하면요. 현재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조정 자리값은 받아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테슬라의 최대 낙폭 정도 자리값 자체는요. 220달러대를 지금 좀 지지시켜주면서 상승으로 다시금 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는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도 지금 현재 인도량이 2분기 대비 지금 좀 안 좋게 나와줄 가능성에서 높게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거시경제 환경에서 아까도 좀 우려했었던 내용들 자체가 다 소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단기 큰 상승 흐름보다도 지금 현재 자리값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바라봤었을 때 단기적으로 일단은 이 테슬라에 대한 종목 자체를 이제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이 테슬라 지금 종목 자체가 200달러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 가격 종목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신규 진입으로 지금 보셔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만 진짜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테슬라 가격 전략을 정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가격대 제가 이렇게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얘기 드리는 타이밍들마다 단기 급등을 좀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도 사실상 확률상 굉장히 높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연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 연휴를 보시면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좀 보실 텐데 다음 주 월화 기준으로 좀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신규 접근으로 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래도 240은 조금 아쉽고요. 저는 220까지 좀 기다리는 거 좀 추천드린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슬라 관련 220달러 정도 진입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이렇게 정확한 타점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샵 3989로 주절백 3글자 보내주시면요. 해외 선물, 해외 파생 투자 상품까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김정철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국내 증시 2차 전지 흐름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전망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2차 전지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도 2차 전지가 제일 많고요. 네. 2차 전지 들고 있는 분들이 제일 많으실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계좌 개설 제일 많이 했을 때가 언제냐? 2차 전지 최 피크일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희 그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올해 계좌 개설을 하면서 새로 주식시장에 뛰어든 때가 이달이에요. 이날. 아직도 기억납니다. 7월 26일. 딱 맞추잖아요. 제가. 7월 26일이거든요. 에코프로 기준으로 7월 26일. 그게 고점이었어요. 2차 전지. 거기서 다 물렸어요. 사람들. 계좌 개설이 이때 제일 많이 됐고 제일 많이 이 부근에서 이 부근 20일 내로 가장 계좌 개설 많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개인 투자분들 2차 전지 고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테슬라가 만약에 자, 테슬라 발표 언제 나오죠? 테슬라 분기 인도량은 분기 끝나자마자 바로 나와요. 여러분 추석 연휴 끝나면 바로 나오냐? 아니요, 이미 나왔을 겁니다. 추석 연휴 끝나서 이 얘기 들으려면 늦어요. 이미 10월 1일 날 발표 나와요. 밤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월 1일 밤에 발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미 대수 보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유럽 인도량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이제 답은 나올 겁니다. 최근에 8월 유럽 자동차 판매 테슬라 제하고는 현대기아차 점유율 오히려 하락했고요. 최근에 전기차 판매 안 되고 있어요. 글로벌 전기차 판매 안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5주 가면 레이 전기차 냈겠어요. 안 팔려가지고. 예? 2천만 원짜리로. 5주 가면. 그 레이 잘못하다가 사고 나면 죽어요. 진짜. 튼튼한 차 사는 게 좋은데. 근데 5주 가면 전기차로 그걸 내겠어요. 지금. 그래서 말고 전기차 SUV 싼 것도 지금 더 내려고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안 팔리니까 전기차 이미 살 사람은 이미 다 샀다.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전기차 성장이 떨어지냐? 이제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가 지금 최근에 문제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설비 과잉이다. 너무 앞서갔다. 지금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조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돌아섭니까? 근데 여기서 악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LF 배터리가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전기차가 가격을 좀 더 낮추기 위해서 테슬라 가격 낮추려고 하니까 이제 다른 회사도 다 가격 전쟁 들어갔거든요. 그럼 가격을 낮추려면 배터리를 뭘 써야 되냐면 LFP 배터리를 필수적으로 써야 돼요. 그럼 이게 중국 배터리 업체들한테 좋은 거거든요. 최근에 뉴스 한번 보세요. LG화학 지금 중국이랑 합작해가지고 LFP 배터리 공장 만든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결국 이 과정으로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국내 3원 개 배터리 관련주는 하락입니다. 국내 3원 개 배터리 관련주 당분간 보면 안 돼요. 국내 3원 개 배터리가 뭔데요? 에코프로, BM, LNF 다 이거 3원 개입니다. 나 3원 개랑 3원 개가 뭔지 모르고 LFP가 뭔지 몰라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제가 영상이 있는데 2차 전지 배터리 한 번에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면 다 이해됩니다. 예, 그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셔야지 제가 뭐 보내드렸을 때 여러분 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와서 그 앞에 썸네일이 안 좋아요. 그럼 보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들어오면 와야 뭐 이렇게 썸네일을 보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들어오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자, 그다음 미국 자동차 원조 파업 장기화 가능성인데 테슬라가 오히려 미국 자동차 원조 파업하잖아요. GM 포드, 스텔란티스 유럽 회사인데 공장이 미국에 있어서 지금 저 날린 거예요. 여기 파업하면 테슬라가 더 이득을 보지 무슨 현대기아차가 이득을 봐요.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기아차 보조금도 안 주는데 미국이.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전방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럼 뭘 봐야 되느냐? LF 배터리 신규 투자가 가능한 종목을 위주로 보시고 두 번째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보셔야 되고 셀 관련주 보셔야 된다. 자, 원통형 배터리 LFP 배터리든 3원계 배터리는 전부 다 원통형 배터리로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 원통형 배터리로 갈 거랍니다.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 선호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셀 관련주들 전체 2차전지 마지막 셀 완제품 만드는 회사들 아니면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아니면 LFP 투자하는 관련주. 이 세 가지를 압축하자. 근데 도대체 그 종목이 뭔데요? 들어와야 얘기드립니다. 너무 많아요, 종목이. 그 판단을 같이 저 추석 연휴 안 쉬어요, 여러분. 저 추석 연휴 안 쉬니까 들어오셔서 제가 교육 계속 할 거거든요. 나 추석 연휴에 나 친척이고 뭐고 나 일단 내 주식부터 살리고 싶다 하시는 분은 빨리 들어오셔서 같이 교육하시면 됩니다. 저희 2차 전지 관련주 재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LFP 배터리 관련주 주목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이런 매수 전략 본부장님 그리고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어떤 전략 잘 세워가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샵 3989 주자백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이런 전략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칼리 전문가님 매매 복귀 한번 보고 오실게요. 여러분들 매매 복귀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31자리값 매수 체결에 19자리값 커팅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분 움직임 강한 장대 양봉 나와주면서 움직임 보여줬고요. 자, 31자리값 체결입니다. 자, 36까지 5초, 5초, 4초, 3초, 2초, 1초. 자, 마감봉 좋습니다. 45, 47까지 돌파. 자, 49자리값까지 왔네요. 자, 원하는 20호까지 나왔습니다. 자, 49자리값 5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00불 씩 축하드립니다. 자, 59자리값 매도 체결. 자, 71자리값 커팅. 자, 어쨌든 30분 전에 좀 나와줄 수 있는 자리값 해석인 거니까 그 이상 사실 더 눌러줄 수는 있다 해석이지만 일단 좀 먹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절레인 61자리값 가져가고요. 35자리값 몰청.
변동성이면 지금 이 구간대에서 빠르게 나와줄 수도 있는 자리값 해석입니다. 자, 45까지 눌러줬고요. 35 올청입니다. 자, 저점 기준을 10호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으로 밀어버려도 절대 이상하진 않아요. 800 이탈 가능성도 정말 높은 자리인데 워낙 안 보여주다 보니까 단기 청산으로 보는 자리값입니다. 1차 없이 올청 같이 마무리. 35 500불 자리값. 자, 39 터치. 38. 그쵸, 단기로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22분 30분 전에는 마무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 좋습니다. 5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충분합니다. 자, 21 자리값 매수 해결. 589 자리값 커팅.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더 휩쓸 수는 있어도 지금은 매수 순응하는 자리값은 맞습니다. 자, 앞에서 본절로 지금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한 번은 지금 추세 전환에서도 바로 볼만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 지금 매도세 크게 키워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5분 봉상 큰 그림으로 21선 혹은 상단 라인대까지의 지금 반등 자리값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자리 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대는 600이라는 자리값에서의 지지 여부가 보여주면서의 상승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예요. 지금 19, 자 20돌파, 그쵸? 이 자리값. 자, 밴드 상단 찢는 거, 자 연출되고 있고요. 30까지 돌파. 그냥 올청으로 같이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669, 50틱, 올청 대기. 고점 49자리 값이었는데, 자, 한 틱 차로 그래도 버텨준 거는 운이 좋았던 거죠. 이제도 다시금 입 벌려주고, 그러니까 장대봉이 나와줘야 입을 벌리면서 넘어가는 움직임이고, 여기서 다시 누르면 또 다시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이대로 밀고 넘어가야죠. 이제는 자, 한 템포 쉬는 것까지 바라봤으니까 이제는 밀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64. 자, 5틱만 더. 64 애매하잖아. 69까지만 밟아주자. 아우, 한 번에 터치하네요. 좋습니다. 자, 5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809까지 다시 매도 체결. 자, 21 자리값 커팅. 한번 양봉 크게 보여준 뒤에 다시게 21선 돌파 못하고의 지금 추세는 낙폭을 키워갈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 잘 가져가 보자. 자, 요거는 다 같이 해서 일단 좀 30호에서 끊을게요. 81 자리값 14,781 올청대기. 자, 매도세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자, 오늘 자 저점을 지금 밀면서 넘어갔고 이전 저점까지 좀 강하게 깨다 보니까 81까지는 지금 단기 기대값 있는 자리값입니다. 자, 86, 85 좋습니다. 6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전문가님 매매 복귀 보고 오셨는데요.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보고 오겠습니다. 칼리 전문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크루드 오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거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 계속 보여준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매수를 계속적으로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90달러를 지금 계속적으로 좀 하회하면서 지금 떨어진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매수 전략이 굉장히 좀 어울린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 전략이 좀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제 말 듣고 아마 이제 상승에 대한 좀 믿음을 계속적으로 좀 가지고 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 지금 현재 일주일 동안의 이 횡보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컸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좀 매수 관점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격 조정이 그렇게까지 크게 이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간값 조정으로 충분히 풀어졌었던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대응 전략 자체가 97달러대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지속적으로 좀 매수 관점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 관련주도 지금 올 상반기 말고 하반기 기준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셔도 좀 좋다 보니까 뭐 엑선모빌이나 이제 쉐브론 같은 종목들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드 같은 경우가 제가 이거는 조금 틀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얘기 드렸었는데 다시금 지금 밴드 저점 라인대를 좀 터치를 해주면서 지속적으로 현재 수렴 형태를 좀 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 상황으로 지금 좀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다시금 좀 돌파 자리값이 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뭐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의 지금 상승 흐름과 좀 더불어서 본다라고 하면 낙폭 자체를 조금 더 키워갈 가능성이 높다로 지금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 저점 지금 방송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대가 조금 더 많은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1913짜리 값을 깨는 게 아니고 한 1907 정도까지도 이탈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좀 매도 관점으로 이제는 좀 대응을 보셔라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좀 전략은 좀 얘기는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14,000 초반대까지는 좀 조정 가능성이 있고 700포인트다 보니까 이 연휴 기간 조금 어떻게 보면 단발성으로 빠르게 3% 정도 하락폭만 보여준다라고 하면 급반등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자리값 해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좀 매수를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리 대응 전략인데 구리 같은 경우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낙폭 흐름을 좀 크게 가져가고는 있지만 전저점을 깨는 시점 3.6 초반대에서는 일단은 떨어지는 척하면서 다시금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역시도 저는 다시금 3.6 초반대에서 좀 기다렸다가 매수 대응 전략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연휴 방송 보고 계실 텐데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전문가님들께 또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추석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가족들하고 함께 힘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하지만 추석 이후에 저는 좀 시장이 괜찮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저희는 이미 추석 연휴 전에 여러분들 많이 얘기해서 많이 저희가 진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바로 직전에 저희가 매수 준비해서 진행한 상태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떤 거 들어가는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같이 교육도 받으면서 추석 연휴 후반에 제가 안 쉴 거거든요. 저랑 같이 교육 열심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추석 연휴를 공부로 한번 불태워보실 분들 모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일단 저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술 발전이 계속 되면서 이제 100세 시대가 아니고 130세 세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정년을 지금 좀 가져간 상태에서 무려 70년이나 공백기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향후 좀 미래를 보신다라고 하면요, 지속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들 단기적으로 지금 하나의 종목보다는 이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이랑 저랑 이제 계속적으로 맞춤으로 노란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밤의 주잘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